네, 5단원 보에서의 응력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원의 두 번째 부분은 5.8에서 5.10까지 전달 응력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직사각형 단면과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단면, 원형 단면, 그 다음 플랜지를 가진 보의 웹, 이것과 같이 어떤 형상 변화에 따라서 전달 응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보에서의 전달 응력을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V라는 전달력이 작용을 할 때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타우라고 하는 전달 응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 내부에 이렇게 내부에 작용을 할 때 수직 응력, 여기 이쪽으로 작용하는 수직 방향으로 전달 응력과 수평 방향의 전달 응력이 작용을 할 텐데, 이 각각이 값이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제 오른쪽 부분과 같이 그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에 만약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M과 M 플러스 DM이라는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이 모멘트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시그마 1, 시그마 2라고 하는 수직 응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선 단원에서 봤었던 이제 굽힌 공식, 시그마는 마이너스 M Y 곱하기 I 라고 하는 이제 굽힌 공식으로부터 각각 시그마 1 같은 경우는 M이라는 모멘트가 작용을 한다라고 했었고, 시그마 2 같은 경우는 M 플러스 DM이 작용할 때 각각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2는 이렇게 M 플러스 DM이 작용할 때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응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제 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F1, F2, F3라는 힘으로부터 여기서 작용하는 수평 전달 능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F1, F2, F3라고 하는 이제 힘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작용하는 요 수직 응력으로부터 이제 값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시그마 1이라고 하는 응력이 만약에 이렇게 DA라고 하는 면적에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제외를 하고 절대값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1 DA 같은 경우는 시그마 1 대신에 굽힌 공식을 활용을 해서 모멘트 곱하기 I, Y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면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F1이라는 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의 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Y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2분의 H까지 작용을 할 때 이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동일하게 이제 F2도 마찬가지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것도 M 대신에 이제 M 플러스 DM을 활용을 해서 하면 되겠고, 얘도 똑같이 Y1부터 2분의 H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상에서 이제 F3 같은 경우는 F1과 F2로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F2 빼기 F1이라는 값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위에 있던 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F3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여기 추가되는 DM이라고 하는 모멘트에 의해서 값이 변경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Y1부터 2분의 H까지 작용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F3
앞에서 구한 이제 F3 값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여기에 작용하는, 이 면에 작용하는 타우라고 하는 수평 전단 능력, 요거로부터 이제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평 전단에 의해서 동일하게 이제 F3라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될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원래 3D화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폭이 B가 되는. 그래서 이 타우가 작용하는 면적, 이 면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B 폭 곱하기 높이 성분이 돼서 dx 이렇게 돼서 BDX 이 부분이 면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작용되는 수평 전단 능력, 이 값을 구해줬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F3와 동일한 값이 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수식으로부터 이제 전단 능력,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전단 능력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단 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dx분의 dm 곱하기 ib분의 1 인테그랄 yda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 yda 이 부분을 앞서서 이제 단면에 1차 모멘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모멘트 값을 만약에 이제 Q라고 하는 기호를 쓴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Q를 활용을 해서 타우는 IB 분의 VQ라는 값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요 수식을 전단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서 봤었던 굽힌 공식과 마찬가지로 전단력이 작용할 때 전단 능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해둬야 될 부분은 바로 이 Q라는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 이렇게 보의 단면적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타우 값, 즉 전단 능력이 작용하는 부분 위쪽으로,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한 위쪽 면적에 대해서 값을 구한다 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Q 값, 즉 단면의 1차 모멘트란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이제 2번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한 정의로부터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음 같이 이제 두 가지 파트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작용하는 면적, 요 부분에 대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는 이 면적에다가 이 면적 자체의 도심으로부터 중립축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_바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직사각형 단면이 있다라고 하면 도심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중립축이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요 거리를 y바라고 얘기를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의 수식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수식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직사각형 단면보에서 전단 능력을 전체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표현한 부분과 같이 전단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해두면 좋은 거는 이제 이 중립축으로부터 2분의 h만큼 떨어진 위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h만큼 떨어진 위치, 이 지점에서 타우 값이 0이 된다 라는 부분과 중립축에서 최대 전달 능력을 가진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수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단 공식으로부터 타우는 VQ 나누기 IB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살펴보면 이 I 같은 경우는 단면이 정해졌을 때 이미 정해진 값이 되겠고, 폭도 단면적 대비했을 때 이미 정해진 값, 그 다음에 전단력.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타우라는 게 어떤 Q에 대한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위치냐, 요 포인트에서 예를 들면 Y1만큼 이렇게 떨어진 위치였으니까 이 Y1이 어디냐에 따라서 Q 값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펑션 자체가 Y1에 대한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Q 값이 최대가 될 때 타우 값들도 최대가 될 거고, 그거로부터 이제 타우 값이 최대가 되는 점은 Q 값이 최대가 되는, 즉 수식에서 보면은 이제 2차함수 나오니까 요 값이 최소가 될 때겠죠. 그래서 y1이 0이 될 때, 즉 중립축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2a분의 3v 값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원형 단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변형되는 부분은 없고, 다음과 같이 이러한 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뀌는 부분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라는 값, I라는 값 이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원형 단면 같은 경우는 I, 즉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Q 값, 단면 1차 모멘트,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폭인 요 B값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2R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타우 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고, 최대값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운데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중립축이 0이 될 때, 그래서 그 값을 보면 3a분의 4v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원형 단면과 마찬가지로 속이 빈 원형 단면의 경우도 동일하게 I값, Q값 이것들을 각각 구해주고, 여기서의 폭 같은 경우는 여기 작용하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각각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수식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R1이 0이 된다, 즉 이 폭이 가득 찬다 라고 봤을 때 이 수식은 이렇게 다 사라질 거고, 이것도 이렇게 사라지게 돼서 3a분의 4v, 즉 앞서 봤었던 이 부분의 수식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플랜지를 가진 보의 웹에서의 전달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웹과 플랜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긴 게 플랜지를 가진 보가 되겠는데, 보통 이런 부분, 이 가장 윗부분을 우리는 이제 플랜지,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 여기를 이제 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웹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전단력을 담당하게 되겠고, 플랜지 같은 경우는 휨 모멘트를 각각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같은 경우는 전단력의 90에서 98% 정도를 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온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웹에서 작용하는 전단 응력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과 같이 타우 맥스와 타우 민 값이 될 거고, 타우 민도 굉장히 큰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웹에서의 전단 응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타우는 VQ, IB와 같을 때 각각에 대해서 Q가 어떻게 될지, I가 어떻게 될지, B가 어떻게 될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에서의 B, 즉 폭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T라고 주어졌죠. T라고 주어진 경우고, 여기서 이제 A1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플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EF라는 지점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전단 응력을 알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이 윗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서의 면적이 A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뭐 플랜지 폭, 그 다음에 뭐 웹의 두께, 요것과 다른 부분들의 곱으로 충분히 이제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거로부터 이제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인 Q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각각의 중립축으로부터 거리가 되겠죠. 요 도심의 거리. 그래서 도심의 거리를 각각 곱해줘서 첫 번째 성분, 플랜지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웹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각각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 Q가 다음과 같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Q는 여기서는 이제 Y1에 대한 어떤 펑션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 2차 모멘트, 이제 이 I 값 같은 경우는 뭐 형상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분의 BH 3승, 12분의 B 빼기 T 곱하기 H1의 3승 이런 식으로 돼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단 공식에다가 이 부분 Q와 I 값, 그 다음에 앞서 구했던 B 요거를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플랜지를 가진 보의 웹에서 최대 전단 응력과 최소 전단 응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제 가장 웹에서 끝단, 즉 여기서는 2분의 H1 지점에서 타우 민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점, 즉 중립축 부분에서 이제 타우 맥스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Y1으로 봤을 때는 Y1 위쪽으로 가는 축에 대해서 한번 봤을 때는 Y1이 0이 되는 값. 그다음 타우 민은 Y1이 2분의 H1 플러스 마이너스 H1이 될 때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앞에서 구했었던 요 수식을 바탕으로 값을 구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타우 맥스, 타우 민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의 차이는 뭐 거의 동일한데 다음과 같이 값이 타우 맥스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어떤 뭐 다양한 형상, 직사각형 단면, 원형 단면, 그다음 플랜지를 가진 보 요거에 대해서 각각 전단 응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제 전단 공식, 즉 타우는 VQ 나누기 IB 요게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Q라고 하는 부분과 I라고 하는, Q는 단면 1차 모멘트, I는 단면 2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 같은 경우는 어떤 형상이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부분, 여기서 전체 단면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Q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특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립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Y1만큼 떨어진 부분에서의 전단 응력을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이 윗부분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가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B 값도 조금 형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같이 B라는 폭이 그냥 그대로 B가 되고, 원형에서는
여기서는 2파이, 2R. 그 다음 속이 빈 경우는 이 부분 같이 2 곱하기 R2 빼기 R1. 그 다음 플랜지를 가진 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께가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